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장이 조금 잘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여러분들 종목들을 조금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좀 빠질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할 텐데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때 저희가 있죠.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될지,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메일은 전화인데 그래도 사정상 전화 상담이 좀 불편하게 또 불가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을 또 이어가기 앞서가지고 이번 주 시장부터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조금 빠지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주식보다는 뉴스를 좀 많이 보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방송 나왔을 때 2,4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수가 좀 자연스럽게 빠져내려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빠질지는 몰랐어요. 어쨌든 0.56% 정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밀렸습니다. 1.4%대 빠지면서 사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더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지 라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내일 탄핵이죠. 탄핵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대통령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다음 대선 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대안 문제도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권한 대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시 어쨌든 행정부가 또 돌아가면서 내년 예산을 또 처리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정부가 약간 어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운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느 방향에 맞춰서 해야 될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게 될까, 또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될까 하면서 기업들도 지금 사실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화끈하게 하기도 조금 애매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또 안 하기에는 기업들이 지금 요즘 많이 힘들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거 지금 엄청난 악재가 터졌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인 악재일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오늘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방금 이 방송 오기 전까지도 이렇게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막 체크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금 지금 이제 굉장히 혼돈이 좀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투자 심리는 죽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조금 관망하자라는 그런 주의가 조금 많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매도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가 나오는 것이 좀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2,8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많지는 않아요. 1조씩 매도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매도한 물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는 잘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일단 다음 주에 12월 12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 만기를 앞두고 그렇게까지 큰 변동을 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야금야금 매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한국에서 돈을 좀 빼고 있다라고 추정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했을 때는 결국 또 환율이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400원대 다시 또 뚫고 올라가면서 오늘은 지금 1,421원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환율도 지금 1,420원대, 그러니까 1,400원을 겨우겨우 방어해야 된다라고 했던 한국은행의 입장과는 다르게 일단 1,400원 이상까지 그냥 확 올라와 있단 말이죠. 거기다 오늘 장중에 이제 한동훈 당대표께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대통령 직무 정지의 필요성이 좀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코스피랑 환율이 동시에 튀어오르고 한쪽은 동시에 푹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장중에 2,400을 무너뜨렸다가 올라오고 장중에 또 오늘 환율 같은 경우도 1,426원대까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탄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탄핵은 어쨌든 내일입니다. 우리가 주말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마비가 된다면 그리고 국정이 마비가 된다면은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내년 안 그래도 1%를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거기다가 이 고환율이 또 우리 국내 내수 시장에 주는 영향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우리 또 소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데 소비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경제가 마비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 탄핵 전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탄핵 시기에 경제 성장률, 뭐 또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돼서 0%대를 찍어버리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과거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고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저는 뭐 원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밀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아마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산타 랠리를 예상을 했던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12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약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상 12월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접어둬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산타 랠리는 없는데 정치 테마 산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들이 굉장히 요동을 치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선 전국으로 빨리 들어간다면 저도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아직도 뭐 의원총회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있을 탄핵 투표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대선 전국이 조금 빨리 온다면은 역시나 대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요동을 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가 되면서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은 뭐 2차 전지 물리신 분들, 반도체 물리신 분들 탈출이 의외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국이 오게 된다면은 대선 때 어떤 공약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 끊기게 생겼고 관세 폭탄 맞게 생겼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시나리오를 써본다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뭐 2차 전지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그런 당론이 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런 대선 토론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대선 테마로 뭐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고요. 인물 테마라든가 인맥 테마는 솔직히 우리가 어느 종목이 어떻게 인맥이만 엮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종목을 좀 잘 어루만지는 게 좋다. 어떤 종목이 막 테마주였는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내 종목을 잘 어루만져가지고 잘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수선할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에 역시나 오늘 2,400을 일시적으로라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마 2,400포인트를 지지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봅니다. 그래서 2,397까지 오늘 찍고 올라왔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그림들을 보았을 때 이거 지지가 되려고 했다면 오늘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방어를 한 것 자체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방어했다는 말은 아랫꼬리 달고 조금 올라왔다는 건데 지금 전국이 시국인 만큼 아마 좀 지지가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단기 반등 정도 다음 주 월화 반등 나오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을 기점으로 아마 좀 빠지는 그림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조금 밀릴 것 같고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내일 탄핵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다시 또 이렇게 잠깐 잠잠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가가 여기서 약간은 버틴다거나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주식 시장을 진짜 경제적인 논리로서 또는 이제 수급 논리로서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 정치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어떤 뉴스가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다 같이 모든 국민들이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결정 하나하나에 또 지수가 막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미리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유가 뭐가 됐든 지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 뿐인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2,300 또는 2,200까지 밀려 내려가는 것이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려거든 좀 오래 기다리고 하세요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오래 기다려야 함을 지수가 밀고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고민한다. 그냥 아예 진짜 돈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수는 여기서 빠져내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대응하기에는 훨씬 좋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제가 함부로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과 내일 탄핵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월요일에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종목 고민들을 풀어갈 테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위츠, 다시 한번요. 위츠, 위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6,230원에 25%. 제 방송은 많이 안 보셨군요, 그죠? 네, 최근에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그 신규 상장주를 사면 3년 물린다라고 지금 계속 한 1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1년, 2년 된 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를 사지 마라. 신규 상장주는 고평가되어 있고 이게 지금 저평가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점도 어디서 만들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엄청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시청자님이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를 사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제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 잘못 잡으면 그냥 3년 고생한다 각오하시면 돼요. 신규 상장주를 잘못 잡으면 80%에서 90%까지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빠지니까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상장됐으니까 좋은 기업인가 보다 해서 뭔가 올라왔을 때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해서 사셨다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초단타의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단타가 가능하시고 잘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 위치라는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시청자님은 뭐 연구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몰라요. 저도 위치라는 기업 들어보도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요. 애초에 살 생각이 없는데 관심을 어떻게 가져요? 그러면 위치라는 기업이 돈을 번다고 한들 안 번다고 한들 무슨 기업이든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죠. 단타를 관심 있고 단타를 하는 사람들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의 인기는 신규 상장 빨이 떨어지고 나면 주가가 계속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제 빨이 떨어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범위겠죠. 그죠? 사람의 심리니까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뭐 어떻게 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거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저점 만들어졌던 1,5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저점 깨고 또 내려가서 또 다른 바닥을 찾으러 갈 것이고 거기를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물론 신규 상장주들이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목요일처럼 막 급등 나오는 특징은 갖고 있어요. 장이 좋을 때 올라오는 종목들이 아니라 장 안 좋으니까 막 살 종목이 없어가지고 이런 종목으로 막 수급이 몰리는 그런 경향은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가는 건데 이 반등이 셀지 안 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오고 그냥 쭉쭉 빠지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시청자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은 1,500원이 밀릴 때가 손절한다 생각하고 가져가 보시던가 아니면 오늘 만들어졌던 저점이 12,0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손절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이 반등이 좀 나와졌을 때 14,000원에서 타협을 보고 매도하고 나가시던가 뭐 이런 결론들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장기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오랫동안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손해를 각오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가능성이 있죠. 그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려갈 걸 각오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예측하는 범위가 아니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온다거나 손실 없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밑으로 빠질 때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뭐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매매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난 손해보기 진짜로 싫은데라고 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사조선은 절대 안 되는 고평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잘못 샀기 때문에 손실은 따를 수밖에 없겠다. 그 손실 좀 각오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12,000원 손절을 잡아보시든지 아니면 저 아래쪽으로 1,500원 손절을 잡아보시든지 아니면 반등 나올 때 14,000원 부근부터 해가서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손실을 줄여내면서 겸허하게 여기서 나는 손실을 좀 받아들이시든지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다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 3,200원에 30%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요? 네, 3,200원에 200원에 네, 20%요? 30%요? 20%요? 네, 30%입니다. 30%요? 네.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 한참 페트론이나 비만 치료제 때문에 올라갈 때 그냥 매매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지켜야 되는데 손절 못 지켜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네 이거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일이 커져요.
아, 네네. 엉망이 네. 되게끔 일을 키울 필요는 없겠죠. 이미 네네. 잘못된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고 대응 안 했고 이미 일은 커졌는데 손을 더 대봤자 계속 일이 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손대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네. 당장에는 주가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까지 크게 나쁜 상황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400원짜리가 그래도 최근에 단기적으로나마 좀 지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지지가 좀 되어준다면 뭐 3,000원에서 3,200원까지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렇게 올라오게 된다면은 뭐 그냥 뭐 팔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가정을 했을 때는요. 그러면은 2,400원에서 3,200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3,200원쯤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3,200원 안 사고 2,400원에 샀으면 3,200원 올라갈 때 수익 났을 건데 반대로 올라갔을 때 사버리니까 내려갔을 때 멍하게 있다가 올라갔을 때 본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네. 잘못된 투자라고 하는 게 올라갈 때 사는 방법은 도대체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소비자들도 내가 살려고 했던 물건이 가격이 오르면 안 사는 게 정상적일 건데 왜 이런 투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누가 가르치는지 도대체 왜 이거 본능적으로 자꾸 올라갔을 때 사는 건지.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 벌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사면 안 된다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을 텐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다 알고 있을 텐데 올라갔을 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네. 이해가 안 돼요.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진짜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이 말은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올라갔을 때 사는 거는 도대체 알 수 없는 투자예요. 이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절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물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올라간 종목이 자꾸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네. 내려간 종목을 사야 올라갈 때 수익을 봐요. 내려갔을 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잘 지켜내기만 하고 이겨내기만 한다면 어쨌든 올라갈 때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럼 더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더 사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로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손해가 나는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다. 어쨌든 비만 치료제가 한때 핫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유행이 그렇잖아요. 사실 뭐 비만 치료제 말고도 뭐 우리가 뭐 먹는 음식이라든가 우리 예전에 그 뭐 탕후루인지 뭔지 이거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가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 거의 시들시들하고 조용해졌죠. 없어졌고 포켓몬빵 엄청 유행했었을 때 포켓몬빵 지금도 유행한가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영원한 유행이 어디 있어요. 다 시들시들하지. 그러니까 뭐 꽃도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도 10일 동안 빨갛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테마가 오래 안 가요. 모든 테마가 끝나요. 그럼 그때 사면 돼요. 내가 정말 비만 치료제니 뭐니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싶으면은 어떻게 사라고요? 끝나고 사세요. 왜냐하면 미리 알고 사긴 너무 힘드니까 아 저게 유명한 테마구나, 좋은 테마구나. 근데도 나는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든다면 그때 사면 되죠. 지금 이건 좀 안타깝지만 기다려서 그냥 본전 찾는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실적도 나쁘진 않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치료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뭐 큰 이야기가 없고 솔직히 요즘 같은 시국에 뭐 비만 치료제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뉴스로? 오늘 하루 종일 뉴스 보니까는 지금 정신 없던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리고 이런 시기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비만 치료제 이야기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지금 키워드 자체가 안 나올 것 시기가 같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비만 치료제 이야기 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지금 정치인이 나와서 비만 치료제를 뭐 어떻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당분간은 테마로 만들어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또는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살아가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를 맞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성과가 좀 잘 나온다거나 그런다면은 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30%나 사셨기 때문에 안 사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올라갔을 때가 아니고 지금 밑에 샀으면은 추가 매수 의견 드렸을 텐데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2,000원이나 2,000원 이하로 빠지는 어떤 특이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수가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든지 지수가 어떤 급락이 나온다거나 하면서 갑자기 확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2,000원까지 밀리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는 게 좀 나아요. 매수가를 낮추기 알겠습니다. 위해서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고 다음번에 올라왔을 때 사지 말고 한 템포 쉬고 사세요. 엇박자로 사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풀무원이고요. 풀무원이고요. 14,000원에 10%입니다. 방금 상담 다 들었으니까 잔소리 대신 받은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 참고 안 하고 있는데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그렇군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라올 때 안 사는 거예요. 네. 예, 올라왔을 때 안 사는 거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올라왔을 때 샀다기보다는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산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7, 8월쯤에 사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때 사는 것도 엉터리 투자예요. 이거를 네. 우리가 N자 반등이라고도 하고 눌림목 매매라고도 해서 차트 모양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꺾고 있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꺾고 있을 때 이런 데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아마 유튜브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배우실 거예요. 여기가 아마 뭐 이평선이 닿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가 닿는다거나 뭐 어떤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행태를 하거든요, 보통은. 네. 내가 다 엉터리예요. 그렇게 하다 물려가지고 지금 맨날 제가 지금 10년째 상담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제가 뒤치다거리하고 산다고요. 그렇게 네. 하지 마세요. 이거 매매가 이렇게 하는 매매 방식은요.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치밀하게 잘해야 돼요. 그 대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손절을 해야 돼요. 내가 샀는데 반등이 나온다면 이득이 생기지만 안 나온다면 물려서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네. 안 나온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내가 손절을 칼같이 해줘야 되는 게 이런 매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봐서 배웠든 뭘 해서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배웠든지 간에 그걸 했으면 손절을 무조건 칼같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정해놓고요. 3% 빠지면 손절, 4% 빠지면 손절, 5% 빠지면 손절, 뭐 2% 빠지면 손절. 내가 정해놓고 그냥 손절 딱 때려버려야 돼요. 그 정도의 내가 손절을 칼같이 할 수 있는 결단력과 결심과 배짱이 없다면은 이런 매매를 하다가 무조건 이렇게 물려요.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갖고 대응하는 매매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 애초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상하게 이를 키워 넣어버린 거죠. 이 매매는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왔을 때 사는 것도 문제지만 올라갔다가 빠질 때 어설프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예요. 여기에 이평선으로 왜 들어가요 도대체가? 이평선이 뭔데요 도대체? 이평선 가지고 뭐 누가 매매하는데요? 전 국민이 다 봅니까 그거? 세력들이 이평선 가지고 매매한다고 소문났나요? 아무도 안 봐요 그거. 몇몇 그냥 사람들이 그냥 참고하고 있는 요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를 해야죠. 주가에 대한 원리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심하시고 이런 자리에도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 거에 뭐 눌림목 형성했을 때 그 매매하는 방식은 샀으면 무조건 빠질 때 손절입니다. 추가 매수하고 이거 안 돼요 무조건. 다음번에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네네. 네. 시청자님 다행히 운이 좋은 게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네.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식음료 이런 쪽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특히나 먹고 사는데 물가가 올라가서 만약에 먹고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줄이거나 하진 않아요. 딴 걸 좀 줄여서 먹는 건 그래도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죠. 몇 끼는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하루에 한 2끼 이상, 3끼 이상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평생 어쨌든 고정적으로 계속 식비는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랑 상관없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져 있을 때도 그렇게까지 크게 상관이 없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이 정도까지 내려가서 10,000원짜리에서 유지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비중을 늘려가지고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내가 저번에 잘못 샀던 14,000원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는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지금 추가 매수를 뭐 10,000원 해야 되는가?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저점 10,000원이 맞는데 시국이 여기가 10,000원이 아닐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 시국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지수가 완전히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지수가 와장창 내려가는데 얘가 올라가겠습니까? 좀 힘들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 투자 심리가 죽어버리는데 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0,000원짜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국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가, 지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가, 지수가 어디서 자리 잡아주면서 어디서 방어가 될 것인가를 좀 체크하고 추가 매수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할 자금 10%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을까요? 네네. 그러면 추가 매수할 자금 10%를 빼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만에 하나 8,000원 내지 7,00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냥 기회입니다.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기회고요. 저기까지 빠져준다면 좋은 거니까 빠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10,000원에서 만약에 한 두어 달 머문다면은 10,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12,000원 이하로 좀 끌고 내려와 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12,000원 이하로 끌고 내려온다면은 나는 14,000원에 산 사람이 아니라 12,000원 산 사람인데 사실 12,000원은 접근을 해볼 만한 단계에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들고 있으면 다음번에 14,000원, 5,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매수가만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매매하지 마세요. 뭐 목소리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유튜브 보면서 배우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진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돈 버는 법 배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잘못된 매매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저 현대 GF홀딩스고요. 현대 GF홀딩스요. 현대 GF 홀딩스요. 4,610원에 10%요. 610원에 10%요. 그렇군요. 어떤 게 고민일까요? 이게 제가 수익 중이긴 한데 지금 이게 원래 제가 조금 오래 들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주주환원 정책도 좋아진다 그러고 네. 실적도 좋아지고 기관하고 외국인도 계속 사더라고요. 근데 고민인 게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국장이 이걸 그냥 수익 내고 현금을 만들어 버릴까 제가 지금 고민이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한 투자 자금 한 1억 될까요? 한 1억 정도 될까요? 1억은 안 되고 한 7, 8천 정도.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뭐 금액을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한 1억은 안 된다는 건가요? 네, 1억은 안 돼요. 이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자금 자체가 네.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한국장이 뭐 어떻고 뭐 미국장이 어떻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장기라는 개념은요. 한 10년에서 한 15년을 보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최소 5년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5년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충분히 괜찮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사실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오는 시점 자체가 5년 또는 10년 뒤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일들에서 뭐 샀다 팔았다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뭐 개인 투자자들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생각할 때 뭐 배당을 받아가면서 뭐 주주 환원 정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했을 때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뭐 배당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뭐 10% 넘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기업인가 뭐 그걸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배당을 받았을 때 내 수익금이 짭짤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억 단위가 넘어가느냐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억 단위가 넘어가야 한 4%, 5% 받았을 때 1억이 가봤자 배당이 한 4, 500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배당 세금도 20%, 30% 내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러면 배당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뭐 국장이라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인터넷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인터넷 많이 보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너무 선동을 당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인터넷을 보면서 이상한 정보에. 한국장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미국장이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장은 배당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과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배당을 받으면서 한국장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배당 노리는 것보다는 사실 주가 수익을 노리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바뀐다 해도 안 바뀌어요. 주주 환원 정책 해갖고 얘들이 갑자기 미국장처럼 바뀔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바뀌기까지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미국처럼 바뀐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럼 미국장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한국장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는 한국장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장은 우상향하는 특징은 있지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득을 보기엔 조금 어렵고요. 여기서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득을 보기엔 굉장히 좋은 시장이잖아요.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걸 내가 장기로 들고 갈 기업이라고 아예 선정을 해놓고 볼 것인지 아니면 단기로 가져갈 기업인지를 선정해서 대화 볼 것인지를 잘 정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집 앞에 슈퍼마켓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유럽 여행을 가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하거든요. 집 앞에 슈퍼마켓 갈 건데 비행기 타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내가 네, 유럽 여행 갈 건데 뭐 자전거를 타고 가야지, 걸어가야지 하는 게 말이 될까요?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어쩌다 보니까는 내가 뭐 유럽 여행 가려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잠깐 걷고 있는데 걷는 김에 그냥 슈퍼마켓으로 가서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걸어가는 김에 걷다 보니까 걷는 게 좀 좋은데 비행기 안 타고 그냥 걸어보면 어떨까요?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유럽 여행을 가겠다는 겁니까? 걷겠다는 겁니까? 목적을 모르겠잖아요. 그죠? 네.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멀리 볼 거면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지금 좀 수익 중인 거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빠졌을 때 그냥 왕창 많이 산다 생각하고 최대한 많이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가지고 언젠가 내가 멀리 봤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내 수익률을 목표한 것들을 이루는 그날까지만 계속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게 장기 투자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거 뭐 동네 그냥 바로 뭐 코앞에 나오셔가지고 매매하는 건지에 따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지겠죠.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좀 그러니까 시국이 완전 상관없고 그냥 이 기업을 내가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과거에 뭐 IMF가 있든 2008년 서브프라임이 있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IMF 이후로 올라갔고 2008년 이후로 올라갔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장기로 볼 거면 뭐 시국이 어쩌고 저쩌고가. 근데 내가 만약에 단기로 본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차트를 봐야 되겠죠. 정고점을 이렇게 살짝 뚫을랑 말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뚫으면 더 갈 것이고 못 뚫으면 여기서 빠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5,200원짜리를 못 뚫으면 주가가 찍 빠질 거고 5,200원을 뚫으면 주가가 찍 올라갈 건데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단기 투자 관점이거든요. 장기 투자 관점 이런 거 상관없고요. 차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를 할 건지 단기 투자를 할 건지를 정확하게 아직도 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정했으면 한쪽만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장기 투자로 갈 거면 네, 1일 매하지 말라. 만약에 단기 투자할 거면 지금 벌써 팔아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벌써 여기 정고점 왔을 때 보통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를 지켜보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단기로 볼 것 같으면은 월요일장에 바로 절반 정도 매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5,200원 뚫는가 안 뚫는가 봐야 되고 장기로 볼 거면 내려갈 자리니까 내려간 거 3,500원에서 비중 더 늘려가지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액수가 좀 이렇게 많이 더 넣을 수 있다 한다면은 뭐 억대로 들어가가지고 좀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것이 한 번에 크게 벌 수 있는 또 투자 관점이 되겠죠. 이거는 투자 관점의 차이가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은 아니고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은 기업인데 관점을 좀 잘못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수정을 하고 스스로 좀 결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상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회 제가 울산과 강남에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1시와 오전 11시에 토요일, 일요일 강남과 울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강연회 와가지고 뭐 배우나 하면요. 제가 2025년에 대한 전망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뭐 시국이 좀 잘못된 건가요? 뭐 잘못되지 않았나요? 어쨌든 뭔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이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5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제 예상과 저의 생각들 지난주에 제가 만들었던 강의가 이번 주에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건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 강연회 또 고지를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을 다시 한 번 더 잘 보셨죠? 장소와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 오신다면 2025년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연 알차게 준비해서 갈 테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뷰노입니다. 뷰노를 2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셨네요. 29,500원에 비중은 50% 정도. 20% 정도. 일단 뷰노 매수 자리가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 형성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트를 보고 들어가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재무제표는 좀 안 보신 것 같긴 한 느낌이 들죠.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적자가 왜 나는가 하면요. 이제 의료 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개발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판매량보다는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지금은 개발하는데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인공지능 의료 이쪽 지금 큰일 나지 않았나요? 의료 보조금 삭감 지금 뭐
의료진들 대한 이야기를 뭐 조금 최근에 뭐 계엄에서 이야기 나온 것 같고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건 별로 좋지 않지 않나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에 놓여진 기업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뭐 빠져도 더 사면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뭐 물론 왜냐하면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인데 굳이 더 살 바에야 돈 잘 벌고 괜찮은 테마 사시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더 사도 되는 기업이긴 한데 마음고생이 좀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더 산다는 관점보다는 떨어질 때가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거나 나중에 재진입 자리를 노려가지고 테마성으로 이렇게 좀 불이 붙었을 때 그렇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좀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24,000원대, 24,500원대가 이렇게 무너진다면 저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 이번에 최근에 11월 달에 잠깐 이렇게 빠져 내려가긴 했는데 24,500원대를 지난번엔 다 저점으로 하나, 둘, 셋 다 지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켜낸다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낸다면 한 35,000대까지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팔면 되고요. 못 지킨다면 그냥 또 이렇게 저점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렸다가 추가매수해서 대응하고 이렇게 나오느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24,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간결하고 좋은 매매가 될 것 같다. 올라온다면 34,000원대부터는 매도하시는 것으로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봅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M게임입니다. M게임을 5,500원의 비중을 20%를 잡았다라고 하셨는데 떨어졌을 때 잡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굉장히 잘 잡았고요. 주가가 특히나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이런 거 잡는 거 저는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매매 중에 하나거든요. 급락 매매. 이렇게 장대음봉 쫙 빠졌을 때 이렇게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들이 대부분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됐는가 보면 대부분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요즘 게임 관련주들이 뭐 NC도 요즘에 좀 이렇게 밀리기도 했지만 게임 관련주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게임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게임주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해도 괜찮을 가격인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너무 좋네요. 너무 잘 샀어요. 잘 샀고 테마도 나쁘지 않고 비중도 딱 20% 적당하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저점 깨졌을 때 문제거든요. 여기서 저점 깨졌을 때 추가 매수할 의향이 있나 없나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은 지금 매수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있어요. 뭐냐면 중간에 손실이 크지 않은 자리에서 잘랐다가 다시 들어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잘랐다가 가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잘랐다가 가는 방식이 무조건 유리한가 하면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떨어지다가 바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안 자르니만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낫습니까 하는 시청자님의 선택이 좀 달려 있습니다. 내가 좀 멀리 볼 생각이 있고 좀 장기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안 자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물려도 저는 손해보고 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추가 매수해가지고 대응해서 비중을 좀 많이 늘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잘못 착각하시는 거 하나만 잡고 갈게요.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하면 전망 나쁜 기업 없으니까 저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 전망이 나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좋아요.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까 하면 거의 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내려갔다 올라갈 것인가 그냥 올라갈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까요?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갈까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라니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들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명심하시면 좋고 내려갔다가 올라갔을 때 괜찮은 기업인가만 생각하면 되는데 괜찮은 기업이니까 저는 비중이 만약에 좀 이렇게 추가 매수할 의향이 좀 있으시고 비중을 더 실을 생각이 좀 있다 하신다면은 4,000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더 산다는 관점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건 좀 싫은 것 같아요. 난 물려있는 거, 내 종목이 계좌에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자꾸 손실률 늘어나는 이런 종목을 보는 게 너무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무너질 때, 저점 깨질 때 바로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가가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5,200원 되면은 손절하는 방식과 5,200원에서 안 빠져도 손절 안 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 반등으로 한 6,000원까지 반등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반응으로 대응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단기 반등까지 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어가지고 좋다라고 전략을 드릴 거니까 시청자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장기로 가져갈지 단기로 볼지를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봅니다.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5,500원이면 그냥 들고 가세요. 이거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비중도 딱 10% 괜찮고요. 이 회사가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로투세븐은 아이 관련주, 육아, 출산, 임신 이런 쪽 관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기들에게 돈을 아끼는 부모가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에 경제가 좀 안 좋다 이야기하고 저출산이다 하더라도 한 아이한테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써주자라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출산 관련주들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요. 정책으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돼요. 근데 시국이 정책 이야기로 저출산을 갑자기 해결합시다. 누가 지금 갑자기 오늘 뉴스에 나와서 저출산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그거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저출산 테마가 그러면 언제 좋을까요? 하면은 조기 대선이 일어났을 땐 좋겠죠. 조기 대선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저출산 관련 이야기가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 정책 테마 이런 것들로 엮일 가능성이 매우 짙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어쨌든 매우 짙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해보고 팔면은 반드시 구매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확 급등 나와가지고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런 시기에 이런 타이밍에 정책 테마로 엮인다고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다가 한 번에 급등 나와서 한 20%, 30%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가 판다 생각하고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잊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에 왜 빨간 게 있지 하면 얘일 겁니다. 갑자기 급등 나와요. 그때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그때 올라올 때 잘 분할 매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잘 정리하시고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쯤 올라오면 분할 매도 시작하면 된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NF 106,300원에 20%입니다. LNF인가요? 네, LNF를 10만 6,300원. 6,300원에 20%요. 20%요? 그렇군요. 일단 안 좋죠. 상황 되게 안 좋습니다. 일단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네. 탈출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국이 상당히 어려워지긴 했는데 이 시국이 오히려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날 건가가 지금 오늘 밤 내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나잖아요. 조기 대선이 일어날지 안 날지가 근데 결정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탄핵 투표를 해가지고 내일 만약에 탄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정지지 그걸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겨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안 돼라고 하면 다시 또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그 대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오는 그런 공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위기라고 주식시장 관점에서만 딱 본다면 위기라고만 볼 수도 없고 기회라고만 볼 수도 없는 진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수익 중인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생길 수 있고요. 손실 중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는요. 따지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국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주가 향방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 전고점까지 올라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대선 테마로 엮인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막 급등 났다 빠지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대선 테마가 될지 안 될지를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밤 내일 그 탄핵 투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네. 그러니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엔 너무 도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비중도 지금 이미 좀 많으시고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16만 원 사신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16만 원에 사셨기 때문에 16만 3천원대 사셨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자막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16만 3천원에 사셨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겠지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투자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사실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얘가 단기 반등 이후에 멀리 보고 장기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하면 거의 밑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 바닥을 기어댕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멀리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번 단기 반등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 단기 반등 나올 때 그때 탈출하면 되는데 이번 단기 반등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대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가 매수는 어차피 안 되고 반등 나오면은 한 13, 4만 원대까지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손절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수고하세요.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스트소프트 22,700원에 25%입니다. 최근에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5월 달에 27,000원대에 샀다가 네. 저점에서 13,500원쯤에 제가 조금 담아서 22,700원으로 낮췄거든요. 네. 근데 오늘 27,100원까지 갔는데 제가 사실 27,500원에 한 20% 걸어놨는데 체결 안 되고 내려갔는데 손을 못 쓰겠더라고요. 걸어놓는 매도 제가- 그거 있잖아요.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랬거든요. 팔아버려야 돼요. 네. 그 그리고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네. 눈으로 봤을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때 아니요. 팔아버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왔든 어제 올라왔든 어제 올라왔을 때 갭을 떠서 예.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갭으로 떴더라고요. 그럼 갭으로 떴으면 보니까. 갭으로 떴을 때 네. 팔면 되죠. 그러니까 눈으로 아니요, 보고 제가- 팔면 되는데 내가 27,500원 팔겠다 내놓으니까 그렇다니까요. 무슨 네. 말인지 이해가 혹시 안 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27,000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갭으로 떴을 때 내가 이거 좀 더 올라가겠지. 그럼 27,500원 걸어놓고 이래야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매도 눌렀으면 됐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걸어놓는 이해됩니다. 매도가 되게 안 네. 좋은 습관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여기까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그저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지금 팔면 수익이 난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인 건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건 도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도박하신 거예요. 27,500원까지 가지 않을까 하고. 그러니까 27,500원 걸어놓으면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일하러 가는데 빠지기 시작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이 안 되고 팔기 싫겠죠.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시가 26,900원에 팔았으면 수익이 그러니까. 얼만데 네. 지금 완전 본전에 팔려고 하니까 사람이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어차피 시청자님은 매도를 아침에 안 했기 때문에 수익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내 수익이 났다가 안 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거 내가 물렸다가 지금 본전 찾는 게 어디고 생각하고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만큼 챙겨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본다면요. 제가 사실은 23,300원까지는 들고 있어야지 했는데 네. 시외에 좀 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요. 멘토님께 뭐가 여쭤보려고요. 됐든지 간에 네. 시청자님의 네. 그 실력은 여기서 팔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월요일에 그냥 바로 다 전량 매도하셔서 본전 찾는 거에 만족하시고 다음번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할 만한 자리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한전기술인데요. 한전 기술이고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이요? 매수는 78,800원이고 있잖아요. 매수, 그거 비중이 좀 많습니다. 70%인데,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시국이 이래 돼서 너무 많이 빠지죠. 시국하고 상관없이 비중의 문제죠. 네네. 비중만 적었으면 시국하고 상관없이 주가 싸졌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싸지면 매수 기회가 되는 건데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그렇죠. 없어졌죠, 그냥. 비중이 70%니까. 그래서 제가 비중을 많이 실는 건 그냥 도박을 하는 거다라고 늘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국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사서 그래요. 방법은 없어요. 지금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건 당연히 이제 대왕거래 프로젝트 지금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될지 안 될지 시추 이거 할까 안 할까 이것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실망감으로 빠지게 되는데 다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대왕거래 프로젝트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대왕거래가 생각이 아니고 드는데. 원전이지. 아니, 원전도 저는 있고 원전이죠. 대왕거래도 있고 둘 다죠. 네네. 어쨌든 지금 그 대통령 리스크로 이렇게 윤석열. 빠져버리는 거죠. 한때 이제 네네. 대왕거래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원전 관련주로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까 안 갈까? 글쎄요, 애매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은 주가가
다시 반등 나가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했으면 참 좋았는데 할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하면 너무 비중이 많아지니까 그냥 들고 가서 다음번 올라올 때 한 7만까지 전 다시 올라온다고 봐요. 그때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만약 변수가 생긴다면 4만 원까지 빠졌을 때인데 4만 원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국 때문에 주식에 대한 고민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살까 팔까 뭐 어쩔까 말까 뭐 고민 많으시는데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관망하시면서 뭔가 하나라도 배우는 게 좋겠죠. 강연에서 만나뵙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뉴스 예의주시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